치과에 가장 많이 오시는 질환 중에 세 가지가 있어요. 치수염, 치은염, 치주염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나빠진 잇몸은 다시 좋아지지 않는다는 거. 붓고 피나고 시리고의 증상들이 생겨날 수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치아의 제일 중앙에 있는 치수염, 치수염, 그 다음에 치아 주변에 가장 가까이 있는 치은염, 은염. 그 다음에 그것보다 조금 더 광범위한 치주염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치아의 가장 중앙에 보면, 치아의 구조에 보시면 빨간 부분이 있어요. 네. 저거를 치수라고 합니다. 치아에 있는 골수 같은 부분. 이 치수라는 부분의 역할은 이제 혈액도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신경도 분포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느끼는 시린 느낌이나 네. 이런 것들을 치수라는 부분에서 신경을 통해서 느끼게 되는 거죠. 그래서 치수염이라고 하는 거는 저 치수라는 부분에 염증이 생기는 걸 치수염이라고 해요. 치은염, 치주염은 치은에 염증이 생긴 거, 치주에 염증이 생긴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렇죠. 그러면 이제 그림에서 보는 것처럼 치은은 치아가 있으면 가장 겉에 껍질, 잇몸을 우리가 치은이라고 합니다. 네. 그러면 거기에 염증이 생기는 거를 치은염이라고 하는 거죠. 네. 그러면 이제 약간 이제 붓거나 어떨 때는 살짝 피가 나는 정도의 증상만 나타내는 게 치은염이에요. 네. 근데 이제 치주염이라고 하면은 저기 치아의 구조에서 보셨을 때 치은, 치근막, 치조골 세 가지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 세 가지의 염증이 생기는 걸 통틀어 그냥 치주염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치은염, 치근막염, 치조골염을 다 합쳐서 편하게 치주염이라고 부르는 거죠. 아, 그리고 약간 좀 큰 분포로 네. 치주염이라고 하는군요. 네네. 그렇다면 이게 치료가 정말 중요할 것 같은데 치료는 각각 어떻게 이루어지게 될까요? 치은염하고 치주염은 같은 맥락에서 치료가 이루어집니다. 치은염 같은 경우에는 가볍게 스케일링 하시는 정도, 그리고 이제 양치 습관을 다시 배우는 정도로 쉽게 해결이 될 수 있는 반면에 치주염은 이제 어떤 정도냐에 따라서 뭐 경도, 중등도, 뭐 심각한 정도 이렇게 나눌 수가 있는데 그거에 따라서 이제 가볍게 스케일링이 1단계고요. 뭐 치근활tek술이라고 해서 치아를 하나하나 긁어주는 치료, 또 마취를 하고 더 깊게 긁어내는 치료. 이제 세 번째로는 오픈 플랩 서저리라고 해갖고 잇몸을 다 열어내고 이제 치아 주변을 다 긁고 이제 다시 꼬매놓는 그렇게 치주염은 이제 잇몸 치료를 정기적으로 받으면서 조금씩 좋아질 수는 있는데 치주 치료의 단점은 그거예요. 나빠진 잇몸은 다시 좋아지지 않는다는 거. 그리고 저희가 병원에서 해드리는 치료는 일시적인 치료예요. 치주 치료를 받는 상황이시면 꼭 잇몸 질환이니까 내가 관리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네. 그래서 병원에서 이제 TBI라고 해서 양치질 교육이나 아니면 치실 사용 교육 이런 걸 같이 받으시면서 내 잇몸 관리하는 능력을 키우시는 게 치주 치료에서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렇군요. 치수염 치료는 기본적으로 신경 치료를 해야 됩니다. 신경 치료를 하는 게 치수염의 치료가 되고요. 치수염 치료를 하게 되면 가장 중요한 거는 신경 치료를 잘 해서 마무리를 하는 건데 범위가 넓으면 이제 뿌리 쪽으로 가깝게 넓어지면 살리기 어려워서 발치할 수도 있는 상황이 생기고요. 네. 그렇지 않고 범위가 좁고 이제 뿌리와 가깝지 않다 그러면 신경 치료하고 이제 크라운이라는 보철물을 수복해서 마무리하는 치료로 치수염 치료를 마무리할 수도 있습니다. 치과 진료는 미루고 미룰수록 증상만 악화시킬 뿐입니다. 구강 검진도 잊지 말고 챙겨보시길 바랄게요.